네, 시장에 대해서 각 이슈 살펴보고 탑픽 종목들 듣고 AS까지 해나가겠습니다. SK증권의 서영원 차장님, GL리서치 박창윤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과 전체 시장 얘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와, 양 지수의 신고가. 종목들의 신고가 파티가 이뤄지니 뭐 당연한 결과긴 하겠죠. 요즘 시장에 수익 나는 거 스스로가 잘해서가 아니라 시장 분위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가 좋은 장입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뭐 빅테크 실적이나 FMC 이런 것들을 경계하며 대기 모드에 들어갔긴 한데 또 이렇게 단기간에 너무 오르니까 언제든지 차익 실현 계기만 나오면 또 우르르 떨어질까 살짝 걱정도 돼요. 박창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다소 불안하기도 하지만 원래 주가라는 게 올라갈 때는 우리가 두려움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얘기를 하죠. 우리가 뭔가 확신에 차가지고 이거 100% 확신을 가지고 베팅을 하면 불안하긴 하지만 이러한 유동성 랠리가 좀 더 지속이 되는 연장 국면에서 우리가 결국은 주식에 계속 따라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달리는 말에서 섣불리 내리기에는 다시 탈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내 중심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표가 다소 엇갈리고 있어요. 국제유가는 다시 한번 96불 선, 그러니까 100불 근처까지 올라간 반면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74원, 그러니까 2주 전에 우리가 1,500원 넘나들었던 것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일정 부분 하향 안정화되면서 유가와 환율은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가운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계속 나스닥과 S&P 500은 신고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동안에 시장을 계속해서 끌어가면서 삼성전자는 파업 이슈에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SK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가면서 다시 한번 코스피가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면서 6,600선을 넘어가고 있고, 그동안에 유독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었던 코스닥, 바이오나 어제는 로봇 같은 경우에도 재차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 안에서 키 맞추기가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유동성 랠리가 지속이 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거래대금이 다시 한번 50조가 넘어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증시 예탁금 또한 어제 체크를 했더니, 오늘 아침 체크했더니 127조 지금 넘나드는 모습이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유동성 랠리 구간 두렵기는 하지만 이러한 흐름이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전자와 닉스를 중심으로 한 코스피 7,000선 이런 부분이 우리 생각보다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게 삼성전자, LTA 체결에 대한 이런 기대감과 더불어서 지금 나타났었던 30만 전자와 SK 하이닉스 150만 닉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빠르게 볼 수 있다는 부분 자체를 확인을 했었고, 금주 들어서도 실적 추정치 상향과 더불어서 이러한 눈높이의 개선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심을 잘 잡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상승은 결국 두렵기는 하지만 두려울 때 3월 달에 많이 빠졌을 때 베팅하셨던 분들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와가지고 뭐 살까 고민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고민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고, 못 갔었던 코스닥 내에서도 다시 한번 바이오가 꿈틀거리고, 그리고 재차 로봇, 많이 빠졌던 로봇이 꿈틀거리고 이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좀 답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유, 매도로만 답변을 주세요. 박창윤 대표님. 삼성전자? 보유. SK하이닉스? 보유. 잠시만요. 저 질문 하나 있는데요. 왜 이지선단가요? 보유, 매수, 매도 삼지선단 아닌가요? 그러면 매수도 넣어서. 네, 삼성전자 매수.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매수.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보유. 보유? 어제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가고 거래대금 3위까지 올라왔거든요. 그거 보면서 약간 까리하더라고요, 느낌은. 뭔가 찾고 싶은데 아이템 소부장 대장주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보유.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매수.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 매수. 매수요? 매수요. 오, 산일전기? 산일전기는 계속 매수 말씀드렸죠. 네, 기존의 종목들까지도 같이 얹어서 네. 매수, 매도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막 종목을 더 빨리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머릿속으로 막 뇌는 회전하는데 입이 안 따라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서영원 차장님 옆에서 끄덕끄덕 하시면서 들으셨는데 같은 투자 의견이신지 아니면 약간 이익 실현을 좀 하면서 좀 경계감을 좀 세워봐야 된다고 보시는지 어떠세요? 지금 현재 시장은 좀 대표님하고 거의 비슷한 시각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헛부르게 내렸다가 다시 타기가 쉽지 않은 구간이 있고 실제로 내려가지고 지금이라도 타야 되냐 하시는 분들의 질문도 많거든요. 전쟁 때 상당히 두려웠던 분들이 많이 내렸다가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포모가 다시 한번 나타나주는 현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지난 3월 달과 차이점이라고 본다라면 미국 증시도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3월 달에는 한국 증시만 가는 현상들이 나타나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유동성이 꺾이기 시작하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모멘텀이 좋다 하더라도 그것이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이란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사실 협상이 된 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트럼프의 스탠스 자체가 최악으로 가고자 하는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것이 시장이 이제 받아들여지면서 결국에는 미국에서도 반도체의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어저께 이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만 18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점을 보면 물론 어느 정도 과한 흐름들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은.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장의 스탠스는 AI를 비롯한 반도체에 대한 성장 국면은 여전히 놓여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서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상승이 계속 나올 때의 기초 체력이 얼마나 좋냐라는 거를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유동성은 상당히 좀 좋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실적이 확인됐을 때 실적이 전부 다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분기 실적이 피크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아직 아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물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 피크 우려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면 그때는 좀 둔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상반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네.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구간에서는 여전히 좀 상방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직 저평가다라는 얘기가 여전히 나오고 있거든요. 뭐 PER 이제 삼성 하이닉스가 4배, 4.5배 정도, 그다음에 삼성전자 한 5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서영원 차장님들 몇몇 특징주에 대해서 매수 매도 보유 의견 여쭤볼게요. 저는 이렇게 민첩하지가 않아가지고 천천히 한번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 삼성 SDI 매수 가능합니다. 매수 가능. 네. 그러면 로보티즈, 로보티즈는 보유,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매수, 호텔신라 호텔신라 보유 가겠습니다. 보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톤인지 여러분 아실 것 같아요. 한번 조금 더 직관적으로 시청자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출연자분들께 부담이 되는 건 줄 알면서도 질문을 드려봅니다. 자, 이제 어제 가장 강했던 쪽 얘기 조금 해볼까요? 소외돼 있었다가 강하게 올라온 쪽 로봇 얘기하겠습니다. 일본 환하게 상한가 있었고요. 중국의 로봇 상장 일정, 아틀라스 생산 일정, 무엇보다 삼성전자 파업 이슈가 좀 자극제가 된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여러 노사 리스크에 대해서 회피하기 위해 자동화를 할 것이다 라는 논리가 또 한 번 강하게 됐습니다. 우리 노란봉투법 처음 얘기 나왔을 때 딱 그 흐름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박창윤 대표님, 로봇주를 지금 반드시 사야만 한다면 뭘 사실 건지 아니면 안 사실 건지. 로봇주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주에 저 바이오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면서 살 수 있다라고 전 코멘트를 하기도 했었는데,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장기 소외되어 있었던 코스닥 이런 주요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만들어지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키 맞추기가 지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기반에는 닉스와 전자, 그러니까 닉스는 신고가 가고 있지만 전자가 쉬어가고 있는 와중에 이 증시 유동성 자체가 코스닥으로 지금 흘러들어가면서 낙폭 과대 종목들, 그동안에 유동 못 갔었던 종목들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고, 그 기반에는 1월달 이후에 지금 2월, 3월, 4월 내리시고 있는 지금 로봇 쪽과 그리고 바이오, YTD로 마이너스까지 전환이 되어버린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5월 달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성장펀드 이 부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없던 게 새로 생기는 부분이고, 국민성장펀드에서 이 부분이 설정이 되고 나서 대형주 투자 비중을 10% 언더까지 낮춰버린 다음에 기술 특례 성장을 우선적으로 40%까지 높여버리겠다. 그 말은 대놓고 코스닥 밀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이에 따라서 증시 자금 유동성 자체가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뭐 사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의 답이 있죠. ETF. 코스닥을 추정하는 ETF 살 수 있고, 많이 빠져있는 이런 종목들을 선제적으로 노리시는 분들은 로봇과 바이오 이런 종목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말씀해 주셨던 대로 로봇 안에서 확실하게 그래도 저는 실체를 가지고 접근하는 종목들을 좋아하거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가 어제 강하게 움직이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앞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옵티머스 투자 일정이 7, 8월 달로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 삼성의 파업 이슈로 인한 노란봉투법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국내
시장 환경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1월 달 이후에 지금 상격을 내리빠지고 있는 로봇 쪽의 경우에도 이에 따른 매기가 확산이 되면서 로보티즈 이런 종목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액추에이터가 튀었는데 일단은 가장 빠른 종목은 전 로보티즈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체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쪽으로서 지금 AMR 쪽이랑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쪽이 바로 이제 T-로보틱스이거든요. 그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북미 전기차 공장에 이미 AMR 300대 공급한 부분 자체가 레퍼런스를 가지고 지금 추가적으로 그 영역을 확대를 하면서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부분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전반적으로 지금 로봇 쪽 안에서 이런 순환매 흐름 그리고 코스닥 키 맞추기 이런 흐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 우리가 5월 달에는 이쪽을 잘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달. 아, 벌써 5월이네요. 그렇죠. 4월 말이니까.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로봇주 잘 체크해보자 얘기 주셨는데 그러면 로봇의 탑픽은? 저는 가장 빠른 종목은 로보티즈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 시점에서 밸류 측면에서 사볼 수 있는 종목은 T-로보틱스. T-로보틱스. 로보티즈와 로보틱스 얘기해 주셨습니다. 서영원 차장님은 뭔가 약간 조금 더 사이즈 있는 종목들을 더 선호하시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만의 느낌일 수도 있지만 아니라면 부인해 주셔도 됩니다. 왠지 현대차 그룹 대형주 얘기하실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로봇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이제 물론 대표님의 의견에 공감이 되고 제가 손이 안 나가는 부분이 뭐냐면 고평가와 실적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나갔을 때는 현대차를 좀 보시는 게 좋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 아틀라스도 또 국방부에서 또 납품을 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로봇이 총을 들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쪽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종목들도 아까 뭐 로보티즈도 홀딩 관점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뭐 LG 쪽에 연결돼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 삼성과 연결돼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 쪽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서 저는 로봇 쪽은 그런 쪽으로 좀 압축을 해서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큰 사이즈의 로봇 종목군들 얘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력 쪽은 뭐 AS 차원으로만 가겠습니다. 워낙 전력 관련해서는 스토리를 저희가 다 알고 있고요. 효성중공업의 정말 놀라웠던 이 실적 수주 잔고의 힘을 또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약간 쉴까요? 아니면 또 HD 현대일렉의 실적이 또 군부를 떼줄까요? 전력단은 정말 박창윤 대표님 너무너무 강조를 많이 하셔서 솔직히 정말 매주 얘기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좀 비유 변화가 있을지 궁금한데. 사실 지금의 주도 섹터 자체가 바뀐 건 전혀 없어요. 제가 여기 출연하자마자 그러니까 몇 개월 되었죠. 그때서부터 전력 쪽과 반도체는 실제 AI 트렌드 지금 현 시점에서 주도죠. 이쪽으로 돈이 모이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제 돈을 벌고 있는 쪽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에 흔들릴 때 우리가 사서 모아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드렸고 구체적으로 전술적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자닉스의 경우에는 크게 흔들릴 때 6% 이상 빠지면 사자 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간단하게 이제 이런 부분만 업데이트만 해드리면 우리가 뭐 한 3주 전만 하더라도 LS 일렉트릭이 PL 60배대였고 SD 현대 일렉트릭이 30배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LS 일렉트릭은 PL 70배고요. SD 현대 일렉트릭은 PR 40배예요. 26년 초정 EPS 기준이죠. 그리고 효성중공업도 지금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로 3배 중반까지 올라왔고 산일전기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던 이 종목도 지금 30배가 넘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20배 언더 깨지는 모습도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한 3, 4주 사이에 최근에 반도체와 더불어서 전력기기가 시장을 끌어가면서 지금 마찬가지로 밑에서부터 한 30에서 50%까지 리레이팅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전력기기의 중심은 엔비디아발 800V DC 그러니까 아키텍처 재설계 데이터 센터형으로 바로 직류로 들어가는 배전 쪽이거든요. 이쪽 키를 쥐고 있는 게 결국 LS 일렉트릭과 산일전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중심으로 계속 체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올해 예상 실적 기준 PER 효성중공업 41.5, LS 일렉트릭 57.2, HD 현대일렉트릭 46.1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산일전기, 일진전기 각각 33.2, 31.1 시청자분들 참고하시면서 전력단의 대응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침 프리마켓이 시작을 해서 분위기 살짝 보고 추가적인 전략을 이어가겠습니다. 엄청나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호가창 어지럽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또 올라가네요. SK하이닉스 132만 원대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도 22만 원 후반을 내달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SK하이닉스와 함께 SK스퀘어 같이 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삼성전기 오늘 목표가 100만 원 보고서 KB에서 업데이트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81만 원으로 또 2% 추가 상승을 프리마켓 기준 더해내고 있습니다. 실적 기대감일까요? HD현대엘렉트릭 3%, LS엘렉트릭은 7%로 추가 시세를 내고 있고요. 효성중공업도 415만 원, 어제 480만 원 목표가 이 기세라면 정말 또 단숨에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LG그룹주들 요즘 힘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LG전자 3%,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이제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협력 관련한 어제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실까요? 에코프로 BM, 2차전지 대표 종목들 나쁘지 않고요. 로봇 대표 주자들 중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모두 다 강세 흐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가 16%, 어제 애프터마켓 급등 이후에 밤 9시에 나온 소식인데 일단 프리마켓 기준으로는 ABL 바이오 임상 데이터에 대한 실망감이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16% 하락. 그러다 보니까 올릭스 내려가고요. D&D 파마텍, ST팜, 리가캠 이런 바이오 종목들의 센티 살짝 위축되고 있습니다. 알지노믹스도 그렇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좀 잘 소화되는가가 오늘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승률 상위로 가볼까요? 일단 상승권 상위에 느리네요. T로보틱스 들어가 있어요. 13%. 앞서 이제 박창근 대표님 말씀 주셨던 종목이고요. 로보스타, SPG, 를 비롯해서 일제히 로봇주들, 나우로보틱스, 유일로보틱스 강세 흐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력과 로봇 종목들 그리고 실적 기대주로서 앞서 살펴봤던 하나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 강하고요. 블룸에너지 모멘텀이겠죠. 비나텍 10% 상승 흐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전력과 로봇으로 요약되는 오늘 오전장이 될 것 같네요. 프리마켓 기준의 흐름입니다. 자, 서영원 차장님 어떠십니까? 전력과 로봇을 봤는데 전력에 대해서 서영원 차장님도 지속적으로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전력을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기존에 강조해 주셨던 조선의 요즘 엔진 핫하잖아요. 이쪽으로 코멘트 해주셔도 좋고요. 네, 전력은 대표님께서 다 얘기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선 쪽 질문 주셨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 최근에 이제 엔진주들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 하나엔진이라든가 STX 엔진 이런 종목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조선뿐만 아니라 전력도 다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엔진주들이 강한 이유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엔진 쪽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조선사에서 끌어다 쓴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AI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투자가 증가하면서 데이터 센터 따라가고 전력 따라가고 이제는 하다못해 조선의 엔진까지 끌어다 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밸류 체인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 쪽이 꺾이지 않는 한 네.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조선 기자재단을 물론 엔진 쪽에 좀 축소화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쪽을 또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또 조선단에서 삼성중공업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중공업도 이제 부상형 데이터 센터를 이제 또 배에다 짓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부지를 또 선정하는 데 있어서 또 허가도 받아야 되고 이런 우려감들이 있는데 그것에 있어서 이제 배 위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고 그러면 냉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자유롭고 좀 부지 선정에 있어서 빠르게 지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특히나 이런 쪽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사실 이렇게 좀 핫한 섹터들 중에서 제일 안 간 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조선인 것 같아요. 조선만 남았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 하나오션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조선사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도 올해 상당히 좀 놓여 있고 여전히 이것은 결국에는 이미 선사 수주에 따라서 이미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기자재단에서는 엔진 쪽, 그 다음에 조선 3사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신다라면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 모멘텀까지 받았기 때문에 네. 함께 좀 무거운 감은 있지만 그래도 한번 좀 되돌림이 나올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못 갔던 조선주 얘기해 주셨고요. 그 가운데서 엔진주에 대한 코멘트도 같이 도와주셨습니다. 박장윤 대표님 짤막하게 ABL 바이오 코멘트 혹시 저희 요청 드려도 될까요? 사실 약간 유효성이 입증된 면도 있지만 총생존 기간에 대한 아쉬운 얘기가 나오면서 기대치에 올랐던 것을 이렇게 단숨에 탁 뱉어내는 흐름이 나오는데 뭐 저가 매수해야 되나요? 아니면 지켜봐야 되나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에이벨 바이오 담도암 이와 관련된 임상 결과 발표였었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OS 그러니까 전체 생존 기간에서 통계적 유의성 확보에 실패했다 하는 부분이 좀 시장에서 약점 요인으로서 작용이 되는 부분이죠. 물론 이런 무진행 생존 기간 PFS라고 하는 무진행 생존 기간 같은 경우에는 비교군 대비해 가지고 대략 한 2배 정도 늘었죠. 한 4.7개월로 기존 비교군 2.6개월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나는 부분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전체 생존 기간 자체를 늘리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약의 유효성 측면에서 일단은 종양 억제 확인에 있어서 좀 일정 부분 유의미한 결과를 완전히 도출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이에 따른 실망감 자체가 나타났었고 사실 우리가 에이벨 바이오 연초부터 에이벨 301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사노피 임상이 뒤로 좀 연기가 되면서 이거 드랍하는 거 아니냐 사노피가 드랍하는 거 아니냐에 흔들렸었지만 실체를 알고 봤더니 CEO가 이제 교체가 되는 과정 속에서 일정 부분의 전략의 재조정과 우선순위가 밀리는 부분이지 관련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라면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래도 좀 수습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기대했었던 게 이번에 담도암 임상이었는데 그에 따른 임상 결과가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시장에 좀 충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이 흐름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나 혹은 투매나 다 일단은 자제해보자. 일단은 좀 자제하면서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짧게라도 저희가 코멘트를 꼭 들어봤었어야 되는 특징주였고요. 박창윤 대표님의 종목이 오늘 조선주네요. 앞서 서영원 차장님 조선 섹터, 다른 섹터 대비 못 간 점을 꼭 집어서 얘기해 주셨는데 조선주 어떤 종목입니까? SD 현대중공업이에요. 뭐 많이 말씀 올랐는데. 안 드려도 이미 다 네. 앞에서 답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없던 게 새로 생기는 쪽을 좋아합니다. 탄탄한 실적 기반 위에 없던 게 새로 생기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멀티플이 확장이 되는 걸 좋아하거든요. 딱 그러한 부분에 딱 부합하는 게 딱 이쪽인 것 같습니다. 조선이 유독 못 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서영원 차장님 의견에 100% 공감합니다. 유독 못 갔었던 부분에서 뭔가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미국에서는 지금 10세 그러니까 선박법에 관련해 가지고 미국 하원 본회의에 상정을 시키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마스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실적 시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실적 관련해서도 S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나쁘지가 않습니다. 올해 전사적으로 보았었을 때 영업이익 3조 원, 지금 3조 정확하게는 한 50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전년비 50% 이상 성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분기 단으로도 지금 보면 매출 5조 6천억에 지금 영업이익 7,800억으로 4분기에 5,700억 대였으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50% 이상 지금 상회하는 모습이 QOQ로도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고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지금 계단식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올해 작년 대비 50% 이상 성장하는 실적 기반 위에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용 엔진이 붙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핀란드 바르질라 엔진 뭐 이런 부분은 원래 잘하고 있었던 쪽이었는데 가혹한 환경 안에서도 스펙이 이미 검증이 된 이런 선박용 이런 듀얼 퓨얼 엔진을 포함한 디젤 엔진이 데이터 센터용 주 전력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과시적인 성과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체크했었던 것 자체도 오라클의 이런 프로젝트 주피터의 블룸에너지의 이런 블룸에너지의 연료전지가 주력으로 쓰일 수 있다. 거. 이제 과거에는 일부 이제 브릿지 형태의 대체 이런 부분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대체 발전원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주력으로 쓰일 수 있다는 부분 자체가 부각이 되었고 우리가 가스터빈 쪽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제 선박용 엔진까지 이런 멀티플로 확장이 지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쪽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실적, 탄탄한 기반 위에 붙어있는 멀티플로 확장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이런 부유식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저도 체크를 했거든요. 뭐 부유식 이런
데이터 센터가 해상에 나타나게 되면 연료원은 뭐 해상 풍력을 통해서 조달하고 보내는 거는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주민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부지 선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다 보니까 없던 시장이 새로 생기는 것 아니야 하면서 저 가슴도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조선주들도 관심 있게 좀 체크를 하자 하면서 가장 먼저 대장으로서 움직이고 있는 HD 현대중공업을 먼저 우선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도 그랬잖아요. 노후 변압기에서 약간 없던 AI가 붙으면서 조금 달라진 면모였는데 지금 조선에서도 그런 면을 찾고 있다. 발견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HD현대중공업 목표가 80만 원 제시해 주셨네요. 자, 이제 서영원 차장님의 탑픽. 오, 삼성전자. 지나치게 다시 갖고 오셨는데. 네. 웅장해집니다. 2027년까지 열린 길, 내년까지 탄탄대로입니까? 지금 파업 이슈 이거는 기회입니까? 네, 그것 때문에 사실 갖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효성중공업을 갖고 올까 하다가 삼성전자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저렇게 잘 가는데 삼성전자는 왜 못 가냐 이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 지금 반도체만 생각한다라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삼성전자가 2% 올랐는데 왜 이렇게 안 가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사실 파업 이슈가 영향은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공포감에 놓여 있고 이게 중단이 되면 뭐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30조 원이 뭐 손해를 볼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그거에 의해서 눌려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비해서 전고점을 못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뭐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PER 5배 수준이니까 실적으로만 본다라면 우리가 컨센서스로만 본다라면 여전히 좀 저렴한 구간에 놓여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LTA 계약으로 인해서 반도체 사이클이 좀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사이클을 그러니까 요새 좀 분석들을 보면은 그래도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우리가 봐왔던 1년 단위의 사이클로 보기에는 지금은 확실히 달라진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숨고르기가 이어진 상태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 증권사 리포트들의 제목들만 보더라도 뭐 교보증권에서도 한 분기에 2025년 전체를 넘다. 이런 제목을 뽑았고 그다음에 뭐 진짜 놀랐습니다라는 DS증권 리포트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일시적인 이슈로 인해서 파업 이슈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펀더멘털의 훼손으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점에서 저는 오늘 좀 삼성전자를 좀 의미 있게 좀 갖고 와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다 시청자분들이 좀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좀 사이즈 큰 종목들이네요. 사이즈 가장 큰 삼성전자, 그리고 HD현대중공업 두 종목 기억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의심이나 의구심이나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서영원 차장님의 이야기가 많이 위로가 됐을 것 같습니다. SK증권 서영원 차장님, GL리서치 박창윤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